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일 목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 자, 어젯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안 발표로 인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젯밤은 미국 시장도 좀 재밌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갭상승 출발했죠. 좀 많이 갭상승을 했어요. 갭상승했던 이유는 고용지표가 잘 나왔대요. 무슨 ADR 고용지표인가 뭔가 나왔는데 그게 잘 나왔다고 하면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갭상승 그리고 나서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죠. 계속 이어가서 제가 잘 무렵 여기쯤에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어젯밤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어젯밤에 중요한 내용 사실 고용지표가 아니었잖아요. 고용지표는 그냥 지나가는 곁다리인 것 뿐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책이었단 말이죠. 인프라 투자가 발표가 근데 안 됐는데, 발표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으면 일단 발표한 뒤에 폭등보다는 좀 뭔가 안 좋게 마감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긴 해봤습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진 않았고 적당히 좀 상승폭을 되돌린 정도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S&P는 상승폭을 되돌렸고 나스닥은 좀 더 강하게 마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어제 부양책이 뭐예요? 어제 부양책이 결과적으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IT 기업들이나 전기차 이런 거에 우호적인 내용들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 더 강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오른 거고 S&P 같은 경우는 부양책 한다라는 그 부양책 전반 단지 부양책을 한대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올랐다가 부양책 발표가 되니까 오히려 좀 꼬꾸라지는 모습, 시장 전반적인 모습은 이런 거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섹터 지수로서 종목들의 자체 호재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젯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2조 2,500억 달러래요. 물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 S&P가 이게 적당히 오르다가 밀렸을까? 왜 부양책 나오고 나서 오히려 밀렸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는데 물론 많이 밀린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왜 상승폭을 되돌렸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제 생각은 이런 것들. 일부 언론 기사에는 최대 4조 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액수가 좀 작죠. 일단 액수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액수가 3조 달러, 4조 달러 정도를 예상했던 데가 대부분인데 생각보다 작았다. 2조 2,500억 달러. 그죠? 이와 관련된 실망감 이런 이야기를 물론 어제 시장에서 꺼내진 않았습니다. 시장은 상승 마감했으니까 어제 긍정적인 흐름이었으니까 액수에 대한 실망감 이런 이야기 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액수가 일단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일단 좀 적었긴 합니다. 그리고 병 주고 약 줬죠. 지금 보시면은 일단 법인세가 일단 증세가 됐습니다. 법인세 증세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은 역시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될 텐데요. 오늘 안 그래도 어떤 분석 자료를 보니까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증세로 인해서 EPS가 7% 이상 감소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 다양한 업종들 중에서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을 보긴 봤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 병 주고 약 줬습니다. 병 주고 법인세 증세라는 병을 주고 약도 줬죠. 인프라 투자라는 약도 줬고 아무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인프라 투자 액수 요것만 보고 시장이 좀 환호를 해줬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네,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자세한 그림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우선은 결과적으로 S&P 선물인데요. S&P 선물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틀 전에 3월 30일 날의 음봉을 결과적으로 감싸서 돌파 한장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쌓았다라는 이야기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일단 좀 더 봐야 되겠죠. 좀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죠.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나스닥도 똑같아요. 근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저항이 좀 많긴 하죠. 지난 3거래일 동안 못 넘었던 저항을 일단 부양책 효과로 돌파 한장했다라는 점. 근데 보시면 머리 위에 다양한 저항들이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선을 긋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여전히 나스닥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중요한 건 S&P가 아니고 사실 나스닥이다, 그죠? 나스닥이 주도주니까 나스닥 시장이 꺾이면은 나스닥 시장이 안 좋으면 결과적으로 S&P를 붙잡고 내려올 거니까 하여튼 뭐 나스닥이 중요한데 나스닥이 어젯밤 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얘도 비추세 구간 안에 어떤 수렴 구간 안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제가 3월 말일이라 그랬는지 어쨌든간 뭐 분기 말일이라 그랬는지 시원하게 장대 항공 뽑아내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이제 부양책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 좀 봐야 되겠죠. 달러라든가 채권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젯밤에 241선 부근에 터치를 했든가 안 했던가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터치 살짝 했을 겁니다. 241선 부근까지 갔던 달러 인덱스, 어젯밤에 제가 자기 전에 밤 12시쯤에 살짝 확인을 했는데 달러 인덱스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내려오고 있었는데 부양책 발표되고 나서 재차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고, 일단 뭐 이쯤 되면 일단 뭐 기간 조정 가능성도 있겠죠. 또 최근에 또 상승이 좀 많이 급했으니까 여기서 또 어떤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이 나오든 가격 조정이 나오든 하여튼 보니까 어젯밤은 오버슈팅이 아니고 좀 조정을 주기로 좀 마음을 먹긴 한 모양이에요. 그죠? 도치 형태 모양이 나온 거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고, 금리는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그렇더라고요. 어젯밤에 금리 같은 경우도 그 부양책 발표하기 전에 금리가 거의 음봉 전환 될라 그러더라고요. 거의 시가까지 다 내려왔더라고요. 바이든 발표되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마감을 했는데, 아무튼 이 금리 상승 추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부양책과 연관이 있는 이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지만은 근데 이제 어젯밤은 이제 어쨌든 위험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던 시장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정크본드 같은 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전저점을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굉장히 무거운 중요한 어떤 지지력이 있는 자리를 장대 음봉 한 방으로 붕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그렇게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대로 여기서 계속 폭락이 진행될 것 같진 않은데, 더군다나 10년물 채권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개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좀 슈팅의 흐름을 나타낸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얘가 슈팅이었으려면은 이제 오늘 밤부터 빨리 이걸 회복해주면 괜찮겠죠. 하여튼 어젯밤에 그 부양책이다 이러면서 위험 선호 이러면서 정크본드 사람들이 확 사주고요. 그 와중에 좀 건전한 뭐 예를 들면은 투자 등급, 투기 등급 말고 투자 등급 이런 것들은 조금씩 좀 올랐다가 좀 위에서 좀 발표 나오고 나서 팔아먹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다. 뭐 이 정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채권 금리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달러의 상승도 계속되고 있고요. 어젯밤에 이제 부양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히 그런 흐름을 뒤집진 못한 거고 계속 갔다. 다만 이제 초단기적인 측면에서 하루 이틀 뭐 당장 시장의 분위기, 그날 분위기는 일단 부양책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환호를 해줬다라는 거.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뭐 나스닥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모습이 어젯밤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S&P는 조금 좀 오르다가 좀 위에서 좀 밀렸고, 어쨌든 근데 상승 마감이긴 하고요. 나스닥도 뭐 아무튼 잘 올라줬고, 나스닥이 뭐 어제 주인공이었죠.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뭐 삼각 수렴 형태를 살짝 돌파한착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저항이 워낙 많으니까 하여튼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요. 한국 환율은 이제 부양책이다라는 것만 보고 일단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어젯밤에 또 원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밤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원화는 지금 거의 뭐 달러 인덱스로 환산을 하면 거의 이 정도에 와 있어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은 근데 어쨌든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친구는 그거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영을 하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당장 눈앞에 띄는 거, 야 부양책 때문에 주식이 올랐다 그러니까 신흥국도 사자, 뭐 부양책 때문에 신흥국이 좋을 거야, 이제 여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렇게 아무튼 어제 원화 강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도 올랐다가 밀렸잖아요.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젯밤에 오르다 밀리고, 코스닥도 어제 오르다 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냉정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까지 금리가 오른 것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지금까지 시장의 주인공은 금리였는데, 요즘은 금리가 올라도 이 금리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죠. 근데 조금씩 영향을 주긴 줄 겁니다. 이 부분 좀 조심해 봐야겠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채권 수익률이 좋아지면은 굳이 주식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채권 사야지. 아무튼 뭐 이런 논리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오르면은 지금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긴 안 좋아지는데, 최근에는 또 이것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 어젯밤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경 쓴 게 아니고, 야 당장 이제 인프라 투자 한댄다, 뭐 좋은 종목 뭐가 있냐, 좋은 종목 사보자, 뭐 이런 심리가 미국 시장을 지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 나왔고, 당연히 어젯밤에 미국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당연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한국은 일단 갭상승 출발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죠? 요즘 하여튼 이번 주 내에 계속 흐름을 보시면은, 이번 주 내의 흐름을 계속 보시면, 아무튼 계속 그래. 계속 갭상승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하루 종일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평상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의 논리에 따르면 그래요. 이게 갭상승을 뭐 전일 고점 부근에다가 해버리고 이러면 원웨이 상승하는 게 맞긴 맞는데, 오늘도 보면 그래요. 오늘도 사실 보면은 어제 종가가 여기잖아요. 어제 종가가 414.65인데 오늘 시가가 어디에? 오늘 시가가 418.05라고요. 물론 어제 고점이 420대이기 때문에 뭐 조금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요즘에 이 코스피가 갭 상승을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게 하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렇게 어제처럼 도구로 다가올 수도 있긴 한데, 저렇게 갭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장중에까지 계속 그런 흐름이 잘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원웨이까지 나오기는, 원웨이로 강하게 계속 밀어붙이기는 조금 좀 어렵긴 하죠, 여전히. 왜냐? 계속 저항이 많으니까. 거의 뭐 3달 가까이를 지금 이 위에서 돌고 있으니까, 이 위쪽에 매물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계속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기 갭 오늘 굉장히 많이 떴다, 그죠? 이 갭 이런 부분 신경 쓰셔야 되겠고,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장이 아래쪽으로 빠지더라도 어차피 이 윗부분에 대한 저항은 확인을 하고 빠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항을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9시 반 정도, 9시 40분쯤 됐으니까 뭐 종가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여전히 종가까지 기다려 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오늘 뭐 거의 보합이나, 이게 오늘 갭상승했던 부분이 많이 밀려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윗부분에 또다시 저항을 확인하는 꼴이 될 거고요.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약하죠. 코스닥 시장이 요즘 뭐 계속 약합니다. 이게 사실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막 올라주면은, 사실 한국에는 특히 코스닥 시장은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벌써 슬슬슬 처지기 시작했는데, 미국장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호재다 이러면서 올라서 출발을 해버리면, 보시다시피 갭상승하고 밀고 갭상승하고 밀고 이런 모습들이 좀 요즘에 보이거든요. 한 여기쯤부터 보세요. 3월 23일 고점 나온 날부터 보시면 갭상승해서 밀어버리고, 여기서도 갭상승해서 밀어버리고, 여기도 갭상승해서 밀어버리고, 요날은 개파라겠네요. 요날도 갭상승해서 밀어버리고, 오늘도 갭상승했습니다. 아무튼 넥라인이란 자리 위쪽에서 불안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아무튼 코스닥 시장은 오늘 미국이 올랐던 게 별로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죠? 더군다나 부양책이라는 게 뭐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인프라 투자하는 거하고 제약바이오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시무룩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코스닥 시장은 확실히 좀 약하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아무튼 4월 첫날이네요. 그래서 3월달 월봉들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27원, 28원 여기 있는 이 지지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거 차트 기준으로 하면 27.8원 정도가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 지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뭐 지지 못하면 뭐 다음번 밑에 있는 자리까지 좀 내려오겠죠.
자, 아무튼 단기적인 흐름들 체크 좀 하시고요.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이까지 내려온 게 여기 있는 이 갭을 메꾸려고 그러나 1123원에서부터 여기까지 갭 상승했죠. 보시면요. 이 갭을 메꾸려고 그러는 게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 정도를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아무튼 중요한 게 지금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달러하고 금리하고 오르는 걸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그래도 한 번씩 신경 쓰긴 쓰거든요. 보면은 야, 그 금리가 좀 올라가네, 좀 신경 쓰이네라는 생각 정도를 하는데 한국은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무시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좀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고버스 2040원, 아니면 2240원, 뭐 그런 기준 맨날 말씀드리고요. 뭐 특별히 제가 뭐 더 점검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젯밤에 그래서 미국 시장 뭐 이야기는 그 정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쯤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이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그거예요. 미국 법인세율 인상하면은 어떤 기업들이 가장 타격을 받을 거냐라고 누군가 이제 BOFA에서 좀 추정한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렇다는 거죠. 테크와 헬스케어가 안 좋을 거다. 가장 타격을 크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테크와 헬스케어면은 나스닥이죠, 나스닥. 네, 나스닥 종목들이 이번에 세금 인상되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병 주고 약 준 겁니다, 일단. 어제 하루는 아무튼 그 부양책 이슈 때문에 확 지금 좋다라고 시장이 반응을 해줬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 이제 뭐 부양책에 대한 이 반대점들, 그 부양책 말고 법인세율 인상이라든가 금리가 올랐던 거에 대해서도 조금 좀 주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하루 지났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